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디디오 디노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현대 산타페가 그렇게 이기고 싶었던 형제차 기아 자동차의 소렌토입니다. 2015년에 처음 출시된 소렌토는 크기에서 오는 당당함, 그 존재감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소렌토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다른 SUV들이 덩치를 키우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소렌토의 성공은 다른 SUV들도 너도나도 덩치를 키우도록 부추기는 효과를 낳았죠. 물론 금수저거나 랩스타라면 포르쉐 카이엔으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손쉽게 소렌토로도 존재감을 드러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5년 첫 출시됐을 때는 디젤밖에 없었던 엔진 라인업이 2017년 가솔린 터보가 추가되었고 6단 자동 변속기를 쓰던 역시 2018년부터는 8단 자동 변속기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8단 자동 변속기와 가솔린 2.0 터보 GDI 엔진으로 무장한 소렌토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함께 느껴보시죠. 오늘은 소렌토의 내외관상 특징, 운전했을 때 느낌, 그리고 연비를 위주로 시승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모습부터 보겠습니다. 소렌토는 기아 자동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호랑이 코 그릴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고 그 옆으로 헤드램프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소렌토의 인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 생각에 개인적으로 헤드램프가 여기 가운데 그릴부터 이어진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이 라인이 굉장히 예쁘게 다듬어져 있어가지고 큰 매력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없는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으면 아래쪽 판에 앞차와의 거리를 감지하는 판이 여기 들어가는 것 같고요. 이쪽 보시면 이쪽 안개등이 동그랗게 예쁘게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랑이 코 그릴이 그냥 이렇게 구멍만 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면에 다 금속 느낌이 나도록 코팅을 해가지고 좀 더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시승을 켰을 때는 이런 모습입니다. 역시 사이드미러에 리피터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죠. 전조등 위에 있던 주간주행 등은 부분 변경을 통해 2018년형부터 전조등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앞쪽 헤드라이트에서 이렇게 이어진 부분이 이쪽 후드로 연결되는 부분에서 여기 약간 안쪽으로 파놓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약간 주로 레인지로버 같은 모델에서 보여주는 디자인이 여기 디테일이 살짝 들어간 것이 보입니다. 이거를 파놓지 않고 완전히 틈이 없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약간 틈을 주면서 좀 더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휠 타이어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 차는 18인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를 보면 휠 18인치에 폭이 235mm네요. 뒤쪽 휠도 235mm의 18인치 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넥센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브레이크 앞뒤 다 디스크 브레이크인 거를 볼 수 있죠. 안쪽으로 보시면 홀문제가 잘 적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자연스러운 굴곡이 생기면서 이렇게 흰색을 선택했을 때는 이쪽에 밝은 면과 이쪽 어두운 면을 통해 가지고 차의 곡선이 우아하게 굉장히 잘 드러나는 것 같아서 예뻐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도 굉장히 뒤까지 끝 길게 연결된 걸 볼 수 있고 트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새로 바뀐 산타페와 달리 이렇게 눌러서 여는 타입이 아니라 안에서 버튼을 누르는 눌러서 여는 주육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앞모습에는 이 차가 디젤인지 가솔린인지 알 수 없겠지만 오른쪽 아래에 잘 보시면 터보 GDI 엠블럼이 있는 것이 보일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싱글 머플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뒷모습은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항상 소렌토나 카니발이나 둘 다 뒷모습이 다 정제되어 있고 예쁘지만 이제 너무 익숙해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아래쪽 반사판이 조금 디자인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 빼고는 굉장히 소렌토 R부터 시작해서 소렌토 지금 모델까지 예쁜 디자인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주차 센서가 4개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차가 속하기 때문에 기본 후방 카메라가 아니라서 후방 카메라
왼쪽으로 쏠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 엠블럼 아래쪽에 버튼이 있는데요. 네, 산타페와 마찬가지로 트렁크 굉장히 광활한 것이 보이고요. 이 차가 옵션이 낮다는 것이 느껴지는 게 여기 보면 여기 우퍼가 있을 자리인 것 같습니다. 5인승이기 때문에 뒤쪽 시트는 없고요. 여기 커버를 들어 올리면 좀 비밀의 공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삼각대가 있고 오른쪽에 타이어 수리를 할 수 있는 키트가 다 공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차는 템포러리 타이어가 없다는 거죠. 트렁크 살펴본 김에 뒷좌석 한번 다 접어보겠습니다. 역시 큰 SUV는 평평한 뒷자리가 매력이겠죠? 이 차도 손잡이 이제 잡아당겼을 때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고 괜찮네요. 네, 산타페와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그걸 당기면 의자가 접히는데 생각보다 무게도 막 무겁지 않고 힘이 없는 사람도 충분히 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도 할게요. 안전벨트를 이쪽 틈에다가 꽂고 이렇게 접으면 왼쪽은 가운데 좌석까지 다 같이 한 번에 접히네요. 역시나 광활한 공간이 생겼어요. 캠핑을 갈 때 여기 그냥 들어가서 충분히 누워서 잘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아이들이 놀기도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차는 지금 없는데 여기 틈과 이쪽에 이렇게 고리 같은 걸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요. 아마 여기 뒤 트렁크 공간을 분리해주는 네트를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유리를 살펴보면 위쪽에 보조 제동등이 있고 일반적인 타입의 여기 와이퍼 블레이드가 있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점이 여기 워셔액이 어디서 나오나 찾아봤거든요. 이쪽 위쪽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뒤쪽을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저쪽 이렇게 내려오면서 살짝 부풀어진 라인이 요즘 벤츠 GL이나 이런 벤츠 SUV 라인에서도 많이 보이는 라인 같고 굉장히 예쁘게 보입니다. 앞좌석 가기 전에 다시 뒷좌석을 한번 살펴볼게요. 문을 열면 뭔가 뒤쪽 좌석의 높이가 앞쪽보다 약간 높다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이게 지금 뒤에 자리가 얼마나 괜찮은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앞쪽 좌석을 최대한 뒤로 당겼어요. 운전석과 비교하면 많이 뒤로 물러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일반적인 자세에서는 저만큼의 레그룸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뒤로 끝까지 당겼을 때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의 다리 공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즘 SUV의 굉장한 장점이죠. 이쪽에 뒤쪽 의자를 잡는 이 버튼을 레버를 이용하면 이 의자를 굉장히 많이 눕힐 수 있어요. 의자를 최대한 뒤로 눕혔을 때의 모습입니다. 한번 타보죠. 이렇게 하니까 다리 공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거의 누운 자세로 갈 수 있어요. 참 안쪽 공간은 이렇게 뒤쪽에 송풍구가 있는 것이 굉장히 사용자 편의성에 많이 신경 쓴 것 같고요. 아래쪽에 USB 충전하는 게 있어요. 요즘 스마트 기기 많이 사용하니까 이런 건 필수겠죠. 오른쪽에 12V 단자가 있는데 여기에도 USB 사용하면 더 많은 스마트 기기를 충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더 필요하겠다 싶은 거는 제 생각에 뒤쪽에 220V 단자도 하나 더 있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더 듭니다. 네, 당연히 맥포켓 다 있고요. 저기 손잡이와 뒤쪽 열선까지 적용된 것이 보이네요. 그리고 이 창문 조절 스위치는 오토 다운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이쪽이 약간 뚫려 있는 손잡이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게 여기는 약간 플라스틱이 느껴지는데 여기는 플라스틱 위에다가 가죽을 더 씌운 것 같아가지고 눌렀을 때도 좀 푹신푹신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질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잡이 재질도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뒤쪽 가운데 자리가 특별히 높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3명이서 앉아갈 수 있을 정도인 것 같고요. 그런 의미로 3점식 안전벨트도 잘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쪽을 가운데를 내리면
팔걸이가 되는데 컵을 3개 꽂을 수 있죠. 2개만 꽂겠지만요. 그리고 역시 이런 가족용 차는 유아용 시트를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여기 아이소픽스 표시가 있죠. 아래쪽에 시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고리가 당연히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좌우 다 말이죠. 소렌토의 앞쪽 인테리어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검은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 곳곳에 우드를 사용해 가지고 고급감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 센터 아래쪽을 보시면 컵홀더 있는데도 이렇게 슬라이딩 방식으로 해서 깔끔하게 막을 수 있고, 저쪽 앞쪽도 덮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옆에 이쪽에 빈 스위치가 있다는 것은 이 차가 옵션이 낮다는 걸 보여주겠죠. 그리고 앞쪽에 저 공조장치도 보시면 완전 풀오토 에어컨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저 방식도 굉장히 사용하기 편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위쪽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봤을 때도 이 차가 좀 기본형인 것을 알 수 있고, 저 위에 태블릿은 이 차 소카라서 있는 태블릿 내비게이션입니다.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하게 잘 디자인되어 있는 것을 보이고요. 스피커도 저희 아래쪽에 하나 있고, 저쪽 사이드미러 있는 쪽에 트위터가 있는 것이 보이네요. 그리고 제일 고급스럽다 싶은 것이 룸미러 위쪽에 이쪽 라이트를 제어하는 버튼들, 이런 것이 여기 검은색이면서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어요. 선글라스를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좌석도 한번 보죠. 고급스럽게 크롬으로 장식된 도어가 있고, 문을 열면 요즘 산타페와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 끝까지 문 바깥쪽에서 커버가 되는 것이 보이죠? 네, 조수석을 탔을 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글러브 박스가 생각만큼 깊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더 컸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쪽에 선바이저가 있고, 당연히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조명도 다 있고요. 하나 선바이저의 특징이 이렇게 뺐을 때 이 차가 크다 보니까 이쪽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판이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큰 차에게는 필요한 디테일이겠죠? 운전석도 똑같고요. 저기 카드라기보다 통행권을 꽂을 수 있는 슬롯이 하나 더 있네요. 당연히 조명 삭제하지 않았고 필요한 게 다 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저 스티어링 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진 사각형 안에 동그란 모습이 들어간 게 디자인이 굉장히 잘 된 것 같고, 필요한 버튼의 디자인도 예쁘게 잘 되어 있어요.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예쁜 모습이 마음에 듭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운전석을 살펴보죠. 여기 일단 바깥쪽에 열쇠 구멍이 이렇게 드러나 있네요. 스마트키 차 배터리가 나갔을 때도 열쇠를 문을 열면 되겠죠? 여기 문 쪽에 굉장히 많은 버튼들이 잘 배열되어 있는 것이 보이고요.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약간 우레탄이 코팅되어 있는 것 같은 것 때문에 질감은 굉장히 생각보다 부드럽고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싼 플라스틱이라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일단 타기 전에 여기 버튼류가 다 있는데, 조명 조절하는 버튼, 그리고 측 후방 감지하는 버튼이 있고요. 여기에 아마 차로 유지 보조 장치가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차는 옵션상 없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여기 주유구를 여는 버튼이 있고요. 여기 있는 이 빈 스위치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차체 자세 제어 장치 해제하는 버튼이고,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SUV죠? 이렇게 내리막길 내려갈 때 정속을 유지해주는 장치를 설정하는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8km나 10km 이렇게 정해진 속도를 자동으로 유지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게 차를 타면서 굉장히 신경 쓰일 만한 부분은 아닌데, 시트 밑에를 봤을 때 저게 이렇게 나사가 보이는 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가려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약에 이 차를 탄다면 저기 뭐라도 하나, 검은 걸 하나 넣어서 안 보이게 만들 것 같습니다. 운전석에는 자동 시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를 편하게 잡아줄 수 있는데요. 아쉽지만 여기에도 없고 여기에도 없고 메모리 기능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 버튼을 통해 가지고 럼버 서포트를 또 조절할 수도 있고요. 가속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고 브레이크 페달은 일반적인데 왼쪽에 파킹 브레이크가 있는 타입입니다. 저번에 산타페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이쪽에도 흡음재가 잘 돼 있어서 이게 역시 소음을 잘 막아주고 정숙한 차체를 유지해주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동을 켜볼게요. 여기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이 있죠? 브레이크를 밟고 엔진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네, 이렇게 시동이 걸립니다. 계기판이 한 번에 확 켜지는 것이 아니라 은은하게 켜지는 모습이 예쁘네요. 여기 계기판 디자인은 좌우에 왼쪽에 회전계, 오른쪽에 속도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타입이고요. 제가 해외 리뷰를 봤을 때는 가운데 커다랗게 속도계가 있는 타입도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익숙한 이 모습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엔진 회전계를 저는 많이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이죠. 그 앞쪽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쪽 저 문에서 이어지는 라인이 저 위로 해서 쭉 감싸서 이쪽까지 한 번에 오는 것이 이 차의 특징입니다. 산타페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나눠져서 안쪽으로 들어간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렇게 크게 둘러 감싸는 모습이 요트 같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센터 콘솔을 열면 카메라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깊은 공간이 나오는 것이 보이고요. 이쪽에 뭐 동전이나 이런 걸 넣을 수 있고 드라이브 모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일반적인 타입의 8단 자동 변속기는 PR&D 그리고 왼쪽으로 넘겼을 때 위로 밀면 플러스, 아래로 당기면 마이너스 이런 기어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쪽을 슬라이딩하면 컵홀더와 컵 두 개를 꽂을 수 있는 컵홀더가 나오죠. 그런데 잘 보면 리프트라고 써있죠. 이렇게 빼시면 그냥 큰 물건을 담아둘 수도 있어요. 약간씩 위치로 옮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열면 이렇게 밀면 되네요. 여기 아마 옵션이 높은 차는 여기 무선 충전 패드도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워 소켓, 오른쪽에도 똑같은 파워 소켓이 있고 옥스 단자, USB가 있는데요. 저 USB에다가 핸드폰을 연결하면 충전도 되는 동시에 핸드폰에 있는 음악을 여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틀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작은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뭐 지금 핸드폰에서 재생되고 있는 음악의 정보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요즘 차들의 필수적인 옵션이죠. 이렇게 좌우로 다 열선을 조절할 수 있고요. 3단계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도 열선을 할 수 있고요. 너무나 좋은 게 좌우 다 통풍 시트가 있어요. 통풍 시트 여름에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가운데 다 이 통풍 시트와 열선과 핸들 열선을 같이 모아둔 것이 특징이네요. 그리고 이 공조장치 톱니 모양이 되어 있죠. 역동적인 기어 모습을 보여주는 걸. 네, 여기까지 차 내 외부 특징을 다 살펴봤고요. 이제 소렌토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고속화도로를 포함해서 약 24km 정도 운행을 할 건데요. 지금 길이 막히지 않기 때문에 모드는 스포트 모드로 해서 거칠게 몰았을 때는 어떤 운동 성능을 보여주는지, 얼마나 연비가 떨어지는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을 끝까지 넣었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대략 570km 정도 나오고요. 완전 끝까지 했을 때 600km까지 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5km 정도 주행을 했는데 주로 고속화도로 위주로 주행했을 때 한 8km 정도 연비가 나오네요. 예, 6단 들어간 거 보이시죠? 스포츠 모드에 넣었을 때는 80km 정도에서 7단 이상은 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동 모드를 했을 때는 7단, 8단, 80km에서도 들어가는데 스포츠 모드로 했을 때는 역시 빠른 가속을 위해서 7단 이상은 쓰지 않는 것을 보여주네요. 우측방 경보 시스템에 불이 들어오는 게 보이죠? 고속화 도로를 스포츠 모드로 놓고 한 20km 정도 계속 주행을 했는데
평균 연비가 리셋 이후 12km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제한 속도를 안 넘겨야 되니까 가속 페달을 반 이상 밟진 않았는데 그래도 정체 없는 고속화도로에서 80에서 90km를 왔다 갔다 하면서 주행을 하니까 생각보다 연비는 정속 주행 연비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스포트 모드로 했을 때 12km 가까이 나왔으면 최대한 정속 주행에서 연비를 뽑아낸다면 13km도 가능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 큰 덩치에 터보가 적용된 엔진인데 연비가 굉장히 준수한 것 같아서 놀랍습니다. 물론 시내 연비는 훨씬 더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제 생각에 한 7km에서 8km 정도 예상합니다. 분당 도심에 들어왔으니까 스포트 모드를 컴포트 모드, 그러니까 1번 모드로 바꾸고 시내 연비도 체크해보죠. 7km 잘 나오면 8km 정도 예상합니다. 딱 2km 정도 달렸을 때 5.9에서 6km 정도 나오는 시내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매우 나쁘다든가 그렇진 않은 것 같고 그냥 평범한 수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오르막에서 70% 정도 밟았을 때 추월 가속 능력을 보겠습니다. (3500rpm에서 4000rpm) 사이에서 변속이 되면서 생각보다 추월 가속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끝까지 밟았을 때는 제가 예상한 만큼의 성능까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 덩치에 2리터 터보면 아쉬움이 느껴질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차도 승차감이 편안하긴 하지만 매우 소파같이 푹신했던 산타페에 비해서 약간의 단단함을 보여주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속 방지 턱을 넘을 때 막 불편하거나 그 정도의 딱딱함은 아니고요. 좀 적절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약간의 와인딩을 달려보겠습니다. 호수가 예쁘죠? 과속 방지 턱을 넘을 때 30km 정도 조금 넘었을 때는 적당히 부드럽고, 과속 방지 턱 지났을 때 출렁이는 느낌이 거의 한 번도 잘 안 느껴질 정도로 잘 세팅되어 있습니다. 네, 딱 좋아요. 세단보다는 약간 딱딱한 느낌은 있겠죠. 전체적으로 큰 차라고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차가 잘 돌고 있다는 리듬을 많이 줍니다. 네, 시내 주행 5km 정도 했을 때 6.4km의 연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렌토 운전할 때 시야는 이 정도입니다. 여기 앞에 태블릿이 있는데도 굉장히 가려지는 곳 없이 사각 없이 굉장히 잘 보이죠. 역시 이렇게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서 전방 시야가 좋은 것이 SUV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 차는 디자인상 후방 시야도 굉장히 좋고요. 세단들은 낮은 디자인을 추구하다 보니까 K7만 돼도 앞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 단점이 있는데, 소렌토는 이렇게 탁 트인 시야가 만족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여러가지 옵션은 상당히 다양하게 갖추고 있고, 비록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없지만 그것이 아쉽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소소하게 느껴지는 아쉬운 점은 저 넓은 트렁크가 그냥 평평하게만 돼 있어서 공간을 나누지 않다 보니까 물건들이 잘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좀 그 구분하는 칸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차 시에 시동을 꺼주는 ISG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터보 차는 ISG가 없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사실 스팅어로 보면 못 넣는 건 아니잖아요. 스팅어는 2.0 터보에도 아이들 스탑 기능이 있습니다. 소렌토는 광고에서 존재감을 많이 강조했었죠. 직접 느껴본 소렌토는 존재감보다는 만족감이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역시 많이 팔리는 데는 적절한 이유가 있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소렌토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인생이 내가 굳이 꼭 금수저나 랩스타가 아니더라도 살만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네, 지금까지 오늘 기아 자동차의 소렌토 가솔린 터보 모델을 만나봤고요. 저는 비디오 디노입니다. 다음 비디오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